오늘 저녁에 오이 반찬 이렇게 만들어 드세요. 여러분은 오이 좋아하시나요? 저는 오이 어렸을 때부터 잘 먹고 가족들, 친인척들과 주변인들이 오이를 대체로 잘 먹어서 오이는 누구나 잘 먹는 채소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오이가 불호인 사람들에게는 민트초코, 파인애플 피자 같은 호불호가 심한 음식이더라고요. 오이를 먹으면 시원하고 수분감이 느껴지고 아삭아삭해서 씹는 맛으로 먹는 야채인데 사실 오이 영양을 보자면 비타민C 빼고는 딱히 눈에 띄는 게 없어요. 그마저도 딸기보다 4배 적습니다. 오이는 칼로리가 적고 수분 함량이 95%일 정도로 많습니다. 수분 함량이 87%인 우유보다도 많다는 말인데 다른 영양소나 무기질, 비타민의 함량은 매우 적다는 거죠. 당분이 거의 없는 수분과 섬유질 덩어리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이가 없을 정도로 열량이 낮은데 100g당 9칼로리입니다. 섭취하는 칼로리보다 소화시키는 데 드는 칼로리가 더 많다는 말도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다이어트 하려면 오이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이에는 식이 조절에 도움이 되는 섬유질과 대사 과정에서 나트륨 배출에 도움을 주는 칼륨이 있어 근육 뭉침이나 근육 경련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오이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오이의 스테롤 성분은 혈관 속에 콜레스테롤을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팩틴이 풍부하여 장 운동에 도움이 되며 변비에도 좋습니다. 장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독소들을 흡수하여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식이 조절하셔야 하는 분들, 기억하셔서 식사 전에 오이 1개 드시면 포만감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오이는 사실 인도를 원산지로 하여 전 세계적으로 재배되는 채소입니다. 박과에 속하는 덩굴 식물인데 오이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긴 오이를 많이 먹고 외국에서는 짧고 통통한 오이를 피클로 해서 많이 먹습니다. 맛은 비슷비슷해서 대충 섞어 써도 괜찮습니다. 오이는 겉에서 수분을 증발시켜서 속이 바깥 껍질보다 훨씬 차갑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역마다 선호하는 오이 품종이 다릅니다. 중부지방 그러니까 서울, 강원, 충청 쪽에선 백다다기 오이, 줄여서 백오이가 대세고 이름처럼 색이 연하고 가시도 거의 없어서 부드러운 특성이 있습니다. 반면 경상도에서는 가시오이가 인기입니다. 진한 초록색의 가시가 있고 길이도 30cm 정도로 큽니다. 겉은 거칠어 보이는데 속은 연하고 단맛도 살짝 난답니다. 냉채나 무침, 고명으로 딱입니다. 전라도 쪽으로도 볼까요? 전라도에서는 취청오이대 대세입니다. 청록색의 껍질은 단단하고 속은 무른 편이라 바로 먹는 요리에 좋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대구에 있는 한 마트에서 서울 직원이 백오이를 들여놨는데 안 팔리더래요. 알고 보니 대구 사람들은 가시오이를 더 선호해서였대요. 지역 맛의 중요성을 깨달은 순간이겠죠. 마트에서 싱싱한 오이를 사와서 먹었는데 엄청 쓴맛이 나서 버린 경험 있으시죠? 오이의 쓴맛은 큐커바이타신 또는 쿠쿠르비타신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오이뿐만 아니라 수박, 참외, 멜론, 호박, 애호박 등 대부분의 박과 식물에만 있는 쓴맛 성분입니다. 이 물질은 식물 스스로 해충이나 동물의 접근을 막기 위해 만든 일종의 자기 방어 물질이에요. 쿠쿠르비타신은 주로 오이의 줄기나 줄기 근처, 씨 주변 또는 껍질 가까이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이를 먹을 때 끝부분이나 껍질 가까운 부분에서 쓴맛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 오이는 안 쓰고 어떤 오이는 유난히 쓴 오이가 있죠? 그 이유는 보통 우리가 먹는 재배종 오이는 입맛에 맞게 쓴맛 성분을 거의 제거한 품종이지만 재배 환경이나 스트레스에 따라 쿠쿠르비타신이 다시 증가할 수 있는 겁니다. 기온이 너무 높거나 낮을 때 수분 부족 또는 과잉, 병해충 피해, 토양의 영양 상태 불균형 등 이런 환경 스트레스를 받으면 오이는 스스로 방어 기제를 가동하면서 쿠쿠르비타신을 더 많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오이는 유난히 쓴맛이 강하게 남게 되는 겁니다. 오이 호불호에 대해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불호인 사람은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할 정도라고 합니다. 심한 사람은 오이 닿은 음식도 안 먹고 젓가락까지 바꿀 정도인데요. 이건 유전자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쓴맛을 강하게 느끼는 사람은 오이를 못 먹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근데 더 큰 이유는 향 때문인 것 같습니다. 노다디에놀이라는 성분이 오이 특유의 냄새를 내는 건데요.
이걸 싫어하면 피클도 비누도 못 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오이는 사실 잔류 농약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생으로 먹을 때는 꼭 물에 담가 두었다가 다시 흐르는 물에 스펀지나 수세미로 충분히 씻어서 먹어야 합니다. 오이 보관할 때는 오이를 신문지로 싸서 꼭지가 위로 가도록 세워 잘라낸 페트병이나 비닐팩 등에 담아 냉장 보관하면 10일까지도 신선한 상태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이 먹을 때 궁합이 안 맞는 음식이 있습니다. 3가지만 딱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돼지고기입니다. 오이의 차가운 성질이 기름기 많은 고기와 만나면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에게는 더 그렇겠죠. 혹시 같이 먹게 된다면 마늘이나 생강처럼 따뜻한 성질의 식재료를 같이 곁들여서 드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우유와 유제품입니다. 오이 특유의 냄새 성분이 유제품의 고소한 맛을 방해하고 일부 사람은 함께 먹었을 때는 속이 불편하거나 더부룩함을 느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고사리나 버섯 같은 산나물입니다. 오이랑 고사리, 버섯 같은 산나물도 의외로 안 어울려요. 산나물은 특유의 쌉쌀한 맛과 질감이 있는데 오이와 만나면 맛이 따로 놀아요. 특히 오이의 강한 향이 산나물의 은은한 풍미를 덮어버릴 수 있어요. 무침이나 나물 요리할 때 오이는 빼는 게 낫습니다. 오이는 식초와 진짜 찰떡궁합이에요. 오이 피클로도 오이 냉채로도 만들어 먹으면 아삭함은 그대로고 입맛까지 돋아줍니다. 고추장, 쌈장 같은 양념과도 잘 어울리지 않나요? 매콤하고 짭짤한 고추장이나 쌈장이 오이의 시원한 맛이랑 만나면 진짜 맛있죠. 고깃집에서 오이랑 풋고추, 마늘이 같이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참치나 멸치 같은 짠 해산물과도 궁합이 좋아요. 참치회나 멸치젓갈 같은 짭짤한 맛이 오이의 물기랑 섞이면 짠맛이 부드러워지면서 조화가 딱 되거든요. 오이를 채 썰어서 참치무침 만들거나 멸치랑 같이 냉국 해먹으면 여름에 시원하고 간단한 한 끼로 딱입니다. 오늘 이렇게 오이에 대해 재미난 구성으로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길쭉한 오이 하나에도 다양한 스토리가 있다니 새롭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